50대의 회사를 나와서 참담한 심정으로 알바를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만의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회사가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젊음을 바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구조조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이제 뭘 하지? 하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걸. 이 말은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똑같이 털어놓는 후회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막막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년을 알바하며 고생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준비했고 결국에는 회사를 나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사례를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사례는 제 지인입니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1년간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어요. 쉬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몇 달 지나니 가족과도 얼굴 붉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퇴직금 일부를 들여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물론 장사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도권을 쥔 삶을 산다는 게 달랐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스스로가 쓸모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3년쯤 지나니까 회사 다닐 땐 나보고 창의력이 없다고 하더니 내가 메뉴 개발하는 건 예술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내 시간이라는 만족감이 크다고 합니다. 둘째 사례는 조금 극적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하다가 58세에 나왔던 분이 있어요. 솔직히 돈 걱정은 적었죠. 퇴직금도 많았고 연금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달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허무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대기업에서 수십 명이 부하였는데 은퇴하자마자 혼자 남았습니다. 골프 모임도 몇 달이 끝이더군요. 결국 가족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글 쓰는 걸 좋아했던 걸 기억해내서 지역신문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돈은 거의 못 벌었지만 인터뷰하고 원고 준비하며 지적 자극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글쓰기 봉사를 하고 있어요. 내 경험이 남에게 도움되니까 내가 살 이유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셋째 사례는 조금 더 준비가 철저했던 경우입니다. 작은 IT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던 분이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습니다. 회사 다닐 땐 피곤했지만 언젠가는 나도 카페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결국 54세에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1년 준비 끝에 카페를 열었죠. 초반엔 적자도 났지만 오히려 직원 시절보다 수입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과 대화 나누는 게 재미있어서 하루가 짧대요. 퇴직이 내 발목이 아니라 내 날개였다고 말하더군요. 이 사례들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 퇴직 후의 행복은 내가 주도하는 삶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언젠가 떠날 곳입니다. 그게 50세든 60세든 준비가 없으면 당황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경제적 준비와 정체성 전환 준비가 함께 가야 한다. 경제적 준비는 당연하죠. 매달 들어올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투자수익 등 여러 채널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건 나는 뭘 하고 살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글쓰기든 농사든 상담이든 장사든.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더더욱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40대, 50대 때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돈 안 되더라도 작은 시도를 해보면 의외로 이게 재밌네가 나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니며 쉬지 않은 분들이 12년 안에 심심해 죽겠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아직 회사에 다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준비할 수 있어요. 돈 모으는 건 기본이고 나의 가능성을 넓히는 건 필수입니다. 퇴직은 언젠가 옵니다. 다만 그것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으로 바꿀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면 나중에 퇴직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후회보다 설레는 퇴직 준비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퇴직 후 내 인생 설계라는 큰 주제를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풀어볼게요. 독자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과 사례, 수치까지 곁들여 드릴 테니 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맞이한 분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은퇴 준비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 역할 정체성 전환, 마음가짐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만 준비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사실 나머지 둘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씩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라. 퇴직 이후의 최대 스트레스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월급의 공백을 메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아무리 절약해도 이 정도가 기본 생활비라는 거죠.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대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이걸 메꿀 계획이 없다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실제 팁, 국민연금 추납을 고려하세요. 50대라면 추납으로 수령액을 올릴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서 상담 받아보면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세요. 일시에 다 받지 말고 평생 월지급형으로 설계하면 현금 흐름이 됩니다. 소규모 임대 수입도 좋습니다. 전세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작은 원룸 임대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투자 수익을 노린다면 너무 공격적 상품은 피하고 배당주, 리츠, 채권펀드 등 분산 투자로 월 배당을 만들어 보세요. 주의!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펀드, 부동산, 동업 투자했다가 크게 잃습니다. 특히 친척 지인의 이거 확실하다는 말에 퇴직금 넣고 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절대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아니면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마세요. 2. 역할 정체성 전환. 내가 누군지 새로 정의하라. 회사에서 부장, 임원이던 내가 내일부터는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충격이 큽니다. 한 연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은퇴자,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역할 상실이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현실적 해결 방법. 퇴직 전에 나는 뭘 할 때 즐겁지? 를 적어보세요. 소소한 취미라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 자원봉사, 글쓰기, 음악, 운동. 직업적 전환이라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미리 배워두세요. 바리스타, 상담사, 가이드, 통번역, 농업, 온라인 판매, 블로그, 유튜브 운영 등 정말 많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분들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으로 우울증을 극복합니다. 사례. 제가 아는 한 분은 30년 공무원 생활 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죽겠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바빠서 말벗도 없었죠. 그런데 평생 관심 있었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강좌에서 배우더니 2년 뒤엔 동아리 강사가 됐어요. 소액 강사비 받으면서 무엇보다 사람들과 매주 약속이 있어 기분이 산다고 합니다. 3. 마음가짐과 습관. 매일을 관리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일상의 구조화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이 일상을 규율합니다.
은퇴하면 그게 다 무너져요. 하루가 너무 길고 계획 없이 흘러가면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술이나 TV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 팁. 매일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하루의 루틴을 미리 정해두세요. 운동, 아침 취미나 공부, 산책, 가족 식사. 주 12회는 친구나 동호회 약속을 넣으세요. 매달 이달 목표를 적어두세요. 책 한 권 읽기, 동네 한 바퀴 산책 10회, 손주와 놀아주기 등 작고 구체적으로. 사례. 한 분은 퇴직 후 1년 동안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았다고 해요. 가족들이 지켜보다가 이러다 쓰러진다고 큰 소리 쳤대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결국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는데 그거 하나로 하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에는 신문 읽고 메모하기, 저녁엔 아내와 함께 요리하기가 루틴이 됐어요. 회사를 안 나가도 바쁘다고 웃더군요. 마무리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삶은 결코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안 됩니다. 퇴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는 퇴직이 문제입니다. 최소 3년 전부터는 경제적 준비, 정체성 준비를 시작하세요. 하루 루틴을 설계해 두세요. 배우고 실험하고 시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회사가 아니라 나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퇴직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후회보다 정말 잘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